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NMN을 많이들 드시는데 그건 아직 실험 중인 물질입니다. 저속노화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4명 중 3명이 심혈관 질환을 갖게 되고 80세가 넘으면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심혈관 질환을 안고 삽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사로서 늘 고민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연구를 읽고 데이터를 비교한 끝에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NMN을 추천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교수가 자신의 책 노화의 종말에서 직접 NMN을 복용한다고 밝혔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NMN은 현재 항노화 영양제로 가장 핫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NMN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노화를 늦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1단계, NMN을 먹으면 NAD+가 올라갑니다. NAD+는 쉽게 말해 세포의 배터리입니다. 2단계, 이 배터리가 충분해지면 SIRT1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켜집니다. SIRT1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고치는 일종의 수리공입니다. 3단계, 수리공이 열심히 일하면 노화가 늦춰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배터리가 줄어들고 수리공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NMN을 먹어서 배터리를 채우고 수리공을 다시 깨우고 노화를 지연시키자. 이게 NMN의 핵심 논리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NMN이 SIRT1을 활성화시켜 항노화 경로를 작동시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NMN을 먹으면 인간에서도 이 경로가 끝까지 작동할까요?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NMN 복용이 혈중 NAD+ 수치를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작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지표는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NMN의 이점이 가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 아까 그 배터리 있죠? NMN을 먹으면 배터리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건 하긴 됐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채웠는데 정작 몸이 좋아졌다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2025년 네이처 메타볼리즘에서 지금까지의 NMN 연구들을 종합 정리한 리뷰에서도 NMN을 포함한 NAD+ 전구체 보충에 대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유망한 결과가 있었지만 인간 시험에서는 효능이 제한적이었으며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하신 NMN, 그 판단 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근거를 솔직하게 정리하면 NMN이 혈중 NAD+ 수치를 올리는 것까지는 하긴 됐지만 SIRT1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추거나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항노화 후보 물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챙겨 먹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텔로미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 캡 같은 건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는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수준 이상 짧아진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게다가 짧아진 텔로미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죠.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는 생물학적 나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키셀10이라는 연구에서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큐텐과 셀레늄을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보통이라면 줄어들어야 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노화의 시계바늘을 멈추게 한 것이죠. 참고로 이 연구 소규모 연구가 아닙니다. 키셀10 본 연구는 평균 나이 77세 443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이고 4년간 보충한 뒤 12년까지 추적한 이 분야에서 가장 긴 추적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기 있습니다. 4년간 코큐텐과 셀레늄을 함께 복용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80세 넘으면 10명 중 9명이 심혈관 질환을 안고 산다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4년간 보충하고 중단했는데 이 효과가 10년, 12년까지 유지됐다는 겁니다. 아까 이 도식 기억하시죠? NMN은 여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멈춰 있습니다. 배터리는 채워졌지만 수리공이 실제로 깨어났다는 인간 임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요,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은 3단계까지 갔습니다. 물론 코큐텐과 셀레늄이 SIRT1을 올리는 방식은 NMN과 다릅니다. NMN은 NAD+라는 배터리를 직접 채워주는 방식이고 코큐텐과 셀레늄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SIRT1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도착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셀10 연구 기억하시죠? 이 연구의 하위 분석이 2023년에 발표됐는데요. 4년간 코엔자임 Q10 200mg과 셀레늄 200μg을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혈중 썰트원 농도가 252에서 469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반면 위약군은요, 269에서 190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할 썰트원이 코큐텐과 셀레늄을 먹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치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썰트원 농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10년간 추적 관찰에서 심혈관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MN이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 그러니까 썰트원,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은 이미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 유지, 심혈관 사망 위험 대폭 감소, 그리고 썰트원 농도 증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연구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무작위 임상에서 이 세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온 연구는 키셀10이 유일합니다. 키셀10 본 연구 하나에서 현재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하위 분석 논문이 30편입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텔로미어, 썰트원, 내피 기능, 섬유화, 갑상선 호르몬까지 거의 모든 각도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이 정도 규모의 후속 분석이 나온 것은 이 분야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물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연구는 셀레늄이 부족한 스웨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혈중 셀레늄 농도는 약 67 μg/L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셀레늄이 충분할까요? 한국인의 평균 혈중 셀레늄 농도는 약 110 μg/L 정도입니다. 즉 스웨덴처럼 심각하게 낮지는 않지만 정상과 부족의 경계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키셀10 연구처럼 200μg까지는 드실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1일 100μg 정도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레늄이 있어야 코큐텐이 활성형으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국인은 하루 100μg 정도를 보충하면 셀레노 단백질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NMN은 아직 기대 단계입니다.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은 이미 인간 임상 결과가 나온 단계입니다. 그럼 NMN, 코엔자임 Q10, 셀레늄을 셋 다 먹으면 안 되나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확립된 것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NMN보다는 먼저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 이 두 가지부터 챙기시라는 것이 약사로서 드리는 저의 솔직한 조언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키셀10 연구와 동일하게 흡수율이 개선된 유비키논 제형으로 200mg, 셀레늄은 한국인의 실정에 맞춰 100μg을 매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느긋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중심 이약사였습니다.